계절은 다시 찾아오고 우리에게 새롭지 않은 계절은 없습니다. 새로움을 탐험하다 MBC. 운반 현장에 접근하지 말라는 안전수칙을 어겨 노동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사법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외 시장이 막혀 어려움을 겪던 유기농 기업들이 괴산 세계 엑스포를 통해 한로 개척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습니다. 채소값이 금값이라는 요즘 도심 속 자투리 땅이나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길러먹는 도시 농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충북의 뛰어난 스포츠 유망주를 찾아보는 전국체전 기획 리포트. 스타 등극을 예고하고 있는 스쿼시 이민호 선수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육중한 물체에 깔려 노동자들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운반 현장에 접근하지 마라. 이 간단한 안전수칙을 어긴 결과였습니다. 노동부가 사법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청주시 남이면의 한 건설용 콘크리트 제조업체. 커다란 철판이 가득한 작업장 한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콘크리트 거푸집 작업 중이던 하청 노동자가 2.5톤 철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크레인에 들어 올려지던 철판이 한쪽 연결고리가 떨어지면서 작업자를 덮친 겁니다. 이 업체는 3년 전에도 크레인으로 옮겨지던 콘크리트 기둥이 신호수인 60대 외국인 노동자를 덮치는 등 비슷한 사망사고가 난 곳입니다. 3년 만에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 이곳은 근로자 수 50명 이상 업체로 이번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지난 21일 충주시 신리면의 건설용 콘크리트 제조업체에서도 마찬가지. 지게차로 콘크리트 기둥을 화물차에 싣던 중 짐칸 위에서 수신호를 하던 50대가 떨어진 6톤 콘크리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법이 정한 의무 조치는 주변 접근 금지. 앞선 사고 모두 이 간단한 조치 하나 지키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중량물이 항상 흔들리기 때문에 그 접근에 의한 끼임, 충돌, 낙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중량물 이동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 환경 내에는 접근을 금지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청주 콘크리트 제조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작업 현장이 왜 통제되지 않았는지, 떨어진 인양고리 용접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충주 콘크리트 업체에 대해서는 출입 금지 외에 다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유기농 기업들. 품질만큼은 자신 있지만 정작 판매처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 소비자와 바이어까지 한자리에 모인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에서 판로 개척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스 한켠에 진열된 먹거리 제품들. 햄, 텐더, 두부 스틱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청주 오송에 개발 기지를 두고 2달 전 출시한 신제품인데 진짜 고기가 아닌 대두, 콩을 원료로 만들었습니다. 화학물질이 남지 않는 수성 잉크로 면 포장재를 만드는가 하면 톳과 김은 바다 양식장을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하는 ASC 국제 인증도 받았습니다. 바른 먹거리 원칙을 통해서 저희 국제적으로 인증들을 많이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성에 정착한 청년들이 만든 유기농 수제 맥주, 3대째 청주에서 만든 유기농 된장, 간장 등 까다로운 국내외 유기농 인증을 받은 400여 개 기업들의 제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건강과 환경을 위한다는 자부심만큼 소비자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이곳에 한 곳에 이제 유기농 먹거리가 모인다 하니까 의외로 이번에 손님들이 좀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건도 비싸고 팔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졌던 물건을 다 팔려가지고. 기업들은 엑스포를 통해 소비자뿐 아니라 국내외 바이어들과 직접 만나 코로나로 막혔던 해외 시장 진출에 꿈 같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화학 비료 대신 유기농 식물 성장 촉매제를 개발한 신생기업은
해외 기업 바이어들이 너도나도 미팅 제안을 할 정도입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전혀 수출을 하고서 중단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이제 해소되지 않겠어요? 관람객은 아이와 직접 먹어보며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고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다른 먹거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걸 한번 고려하게 되고 앞으로 우리 농업에 대해서 아이한테 교육도 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해외 전문가들도 국내 유기농 제품들을 발굴하고 직접 사가기도 합니다. We thought that it will be interesting to discover the Korean products, whether food or cosmetics, and to discover what is organic market and organic products in Korean organic products look like. 개장 이후 사흘 만에 일부 기업들은 대기업 2곳과 온라인 납품 계약을 맺었고 앞으로도 5차례에 걸쳐 국내외 바이어 상담회, 브랜드데이, 라이브 커머스 등 다양한 판로 개척의 장이 이어집니다. 자발적으로 바이어분들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참가하신 기업들이 국내외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위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국내 경제 생산 효과가 1,188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1,027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요즘 각종 채소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라 금값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도심 속 자투리 땅이나 집집마다 작은 텃밭을 꾸려 직접 채소를 길러 먹는 도시 농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빽빽한 아파트 숲이 보이는 도심 텃밭에서 고구마 수확이 한창입니다. 고구마 달린 것 좀 봐요. 아유, 얼마나 잘 됐나 이거 봐요. 이야. 10여 가구가 시간 날 때마다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 텃밭입니다. 농약을 전혀 쓰지 않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된 다양한 농작물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형제들 논아 먹고 친구들, 부모님도 갖다 드리고 아는 사람들도 또 여럿이 나눠 먹고 그래요. 먹을 만치만 짓는 거니까. 도시에 살면서 짬을 내 농사를 짓고 직접 수확하지 않은 이른바 도시농부들입니다. 텃밭 한편에서는 닭도 사육해 주기적으로 달걀도 걷어들입니다. 배추와 무는 물론 양념인 고추와 생강까지 직접 재배하다 보니 올겨울 김장도 걱정 없습니다. 김장하려면 생강도 들어가야 되고 골파도 들어가야 되고 대파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금배추 어쩌고 그러는데 저희는 다 우리가 하고 있어요. 열무 같은 거 다 자급자족해서 하고 있어요. 도심 한복판 자투리 공간도 텃밭으로 변신했습니다. 배추와 갓, 무 등 다양한 종류의 채소가 싱싱하게 자라는 이곳은 아파트 단지의 주민 공용 텃밭입니다. 근처 상가 옆 버려진 공간에도 무가 빼곡히 자라고 있습니다. 최근 채소값이 급등하면서 이렇게 채소를 직접 길러 먹는 도심 속 농사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채소값이 비싸요. 그래서 이제 이웃 주민들하고 좀 나눠 먹고 파가 필요하면은 직접 수확해서 먹을 수 있어서 믿음직하고. 청주시 내덕동의 박노인 씨는 조금 특별한 텃밭을 갖고 있습니다. 앞마당에도 담벼락에도 그리고 옥상과 계단에도 집 전체를 뒤덮은 페트병이 박 씨의 농장입니다. 페트병마다 배추와 당근, 아욱, 상추 같은 각종 채소는 물론 다양한 꽃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박 씨에게 채소값 대란은 그저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채소를 심어서 자급자족을 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이 없죠. 그러니까 값이 비싼지 싼지도 모르고 집에서 필요한 거 다 되니까. 건강한 먹을거리는 물론 키우는 재미에 채소 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까지 덜 수 있어 도심 속 텃밭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추면서 때를 놓치거나 열심히 준비했던 것을 아쉽게 보내야 했던 일들이 많았는데요. 그중 하나는 운동선수들에게 소중한 기회장인 전국체전이 2년 동안 제대로 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오는 7일 울산에서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데
MBC 충북은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자 자랑인 충북의 예비 스포츠 스타들을 소개합니다. 첫 순서로 충북을 넘어 국내 최고 수준의 기량을 갖추고도 제대로 대회에 나서지 못했던 스쿼시의 이민우 선수를 이승준 기자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난달 창단한 충청북도 체육회의 남자 스쿼시팀. 그 중심에는 고등학교 시절 전국 대회를 휩쓴 이민우가 있습니다. 최연소 국가대표 선발에 우리나라 스쿼시에 명실상부한 에이스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이민우는 아직 전국체전 데뷔를 못했습니다. 지난해와 지지난해 코로나19로 일반부 체전이 열리지 않아서입니다. 올해 예정됐던 항저우 아시안게임도 연기되면서 아쉬움은 더 큽니다. 아시안게임이 갑작스럽게 취소돼서 좀 아쉬웠는데요. 내년에 있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다시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선발이 된 후 내년에 있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민우를 앞세운 충북체육회는 올해 열린 5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했습니다. 이민우의 가장 큰 장점은 학습 능력과 자기 관리. 경기 중에도 상대의 장점과 기술을 익혀 바로 되갚는 순발력과 운영 능력이 탁월합니다. 스쿼시 특성상 이제 공이 어렵게 오면 이제 체력적인 소모 때문에 그런 깊은 공들을 안 가고 이제 다음 걸 준비하는 선수들도 몇몇 있는데요. 이제 저는 그런 공들도 다 받아내서 그동안 대학과 실업팀이 없어 우수 선수를 내보내야 했던 충북 스쿼시는 2년 만에 열리는 전국체전에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한 10여 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실업팀을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해 대회이니만큼 저희가 종합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 남자 일반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초중고 스쿼시를 제패하고 성인 무대에 올랐지만 전국체전과 국가대표에서 기량을 선보이지 못한 이민우. 다가오는 울산체전에서 최고의 기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술을 마시다 주먹으로 휘둘러 경찰 수사를 받던 50대가 또 다른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22부는 상해치사,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특수상해죄 등으로 1년 6개월간 복역하다 지난해 5월 출소한 피고는 이후에도 주변의 폭행을 일삼다 지난 3월 청주의 한 슈퍼 앞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폭력은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가져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최근 5년간 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119 허위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안위 전봉민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충북에서 발생한 119 허위 신고는 216건으로 이 가운데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5,250건의 119 허위 신고가 접수됐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38건에 불과했습니다. 제천 한방을 널리 알리기 위한 2022 제천 한방 바이오 박람회가 오는 6일부터 엿새 동안 왕암동 한방 엑스포 공원에서 열립니다. 다 함께 한방 신나는 제천을 주제로 우수 한방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기업 홍보관과
바이오 천연물 산업 현황을 보여주는 홍보 체험관, 무료 한방진료와 사상체질 진단 등이 제공되는 건강체험관이 운영됩니다. 제천 양령시에서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약초, 생약초 등 한약재를 할인 판매합니다. 또 7일부터 9일까지 제천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는 제2회 제천 수제 맥주 달빛 야시장 축제도 마련됩니다.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가 오늘 18일부터 닷새 동안 KTX 오송역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개최합니다. K뷰티, 오송, 세계 속에 스며들다를 주제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오프라인 규모를 확대해 기업관과 마켓관, 수출 구매 상담, 컨퍼런스 등이 운영되며 저렴한 가격으로 화장품과 뷰티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참여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지원을 위한 왕홍 현장 방송, 관람객을 위한 유명 셀럽의 뷰티 강연 등이 마련되고 코스프레 캐릭터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진행됩니다. 청주시가 도내 시군 가운데 4번째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합니다. 청주시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마을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현안을 해결하는 주민 대표 기구로 주민총회 개최와 마을 계획 수립, 축제 개최, 읍면동 행정기능 협의와 수탁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읍면동별로 20에서 50명 규모의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산되며 청주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4개 구에 2곳씩 모두 8개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진천, 증평, 음성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동반한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인 애견인 쉼터가 오늘 청주 중흥근린공원에서 문을 엽니다. 청주시는 중흥근린공원 내 730제곱미터의 경계 펜스를 설치하고 야외 테이블, 벤치, 반려견 목줄 거치대 등 편의시설을 갖춘 애견인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청주시는 반려견 목줄 풀림이나 배변 문제 등으로 애견인과 일반 시민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공간을 분리해 각자 편하고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애견인 쉼터를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무기질 비료 구입비가 지원됩니다. 충청북도는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무기질 비료를 사용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올 1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구매하는 무기질 비료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지식이 전해지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